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어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맑은 하늘에 30도 넘게 기온이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최고 22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입고 받기 편한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역시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0도, 포항과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잠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항을 찾아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포항북구 시도의원들은 합동으로 공약을 내놨고 교육감 선거에 나온 장규열 임종식 후보는 단일화했습니다. 지방선거 소식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불체포 특권을 비리의원 감싸기에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 일당 체제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극심한 인구 유출에 직면했다면서 정의당의 정당 투표회 제1야당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감히 결단해 주십시오. 경북은 집토끼라던 보수 세력의 오만을 꺾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도의원 1선거구 시도의원 예비후보 5명은 7개 읍면의 주거 환경과 농업, 관광 활성화 정책을 냈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복지 문제입니다. 또 그다음 생활 여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6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인 읍면동장 공모제와 주민세 직접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경주시장 예비후보도 경주 문화특별자치시 승격과 사업비 10조 원 확보 등 8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미 제주자치도와 또 세종자치시가 만들어졌고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는 경주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에 나선 장규열 예비후보는 임종식 후보를 지지하고 단일화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장규열 후보님께서 저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시장직 사직과 함께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후보자와 각 정당을 상대로 시급한 환경의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맥스터 추가 건설 중단,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GMO 없는 학교 급식 등 6대 과제 18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자와 정당에서 이번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환경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부터 주요 선거 절차도 본격화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됐고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록도 시작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살 이상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시군에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1일 명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는 거소 투표자 신고와 신고인 명부도 작성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30일까지는 선거 벽보, 다음 달 1일까지는 선거 공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날부터 선거 벽보가 붙여집니다.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방송 토론도 진행됩니다. 7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모두 7종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김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굵직한 현안에 묻혀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돼 있고 선거 전날은 북미 정상회담, 선거 다음 날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정책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독도 인공조형물 21개 이외에 독도에 설치된 인공조형물 70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수로점과 지적삼각점, 각성문 등으로 독도박물관이 지난 3월 26일부터 닷새간 현지 조사를 통해 독도 인공조형물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차 조사를 거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제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존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식재산센터 등이 참여해 지역의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 금융, 특허기술, 수출입을 비롯해 창업 벤처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구 경북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기화 허가자 1,788명을 대상으로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 형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39개 기본 항목과 고용 보건과 한국생활, 체류 사항 등 6개 부문 127개 항목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외국인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권 유린과 각종 비리로 말썽을 빚었던 대립시립희망원 문제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결국 1년 전 이 희망원 운영기간이 교체됐지만 이 기관이 최근 운영권을 반납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던 전석복지재단이 1년 만에 대구시의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전석재단은 거주인 인권과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구시는 운영 5달 만에 강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뒤 언론에 흘렸다며 반납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복지단체들로 구성된 대구희망원 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희망원 운영을 포기했을 때 대구시가 또다시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희망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주인의 사회 복귀, 즉 탈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은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민영화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시립희망원은 시립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리와 인권 문제가 발생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계약에 따라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전석재단이 희망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거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던 희망원 혁신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직영 방안이나 또 공사공단 위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로 정책 결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예산 지원 협의도 쉽지 않은 만큼 또다시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딴 경북 여자 컬링팀을 경북 중소기업 제품 공동 브랜드인 실라리안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여자 컬링팀은 2년간 실라리아 홍보 동영상과 달력, 홍보물 모델로 참여하고 특판전 사인 행사 등에도 참여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청에서 김민정 감독과 주장 김은정 선수 등 선수 5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다음 달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폐기물 자료조사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는 해마다 42건의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자연 발화와 폭발, 방화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가축과 사료 운반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 차량 등록제 대상 차량을 오는 7월 1일부터 잔반 운반 차량과 인력 운송 차량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가축시장, 분뇨 처리장 등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GPS 무선 인식 장치를 장착해 축산 차량의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 시스템입니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대구 1,300명, 경북 1,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0명과 300명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3월에 태어난 아기는 3만 명으로 3월 기준 통계로는 가장 적었고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카누부 박지영 선수가 지난 18일 삼척시에서 열린 카누 슬랄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선수는 2017년에도 카누 슬랄럼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2017년 카누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 최고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 3,000곳에 대해 다음 달 27일까지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가 한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누가 채용을 청탁했는지는 말이 없습니다. 검찰은 차기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건은 빠져 있습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천억 원 규모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면서 경산시 담당 공무원 아들의 점수를 올려 채용했다는 증언은 이미 검찰도 확보했습니다. 가대 위생자한테 보고하고 보고하고 공무원한테 제가 고쳐갖고 이제 해줬는 거지. 그래서 그건 2년째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제 장애 들어가 있지.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구은행장으로 내정된 사람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고 선정 당시
경산 담당 본부장을 하면서 공무원 아들의 응시 사실을 본부 임원에게 전달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사회 고위층 이름이 포함된 청탁 리스트를 확보해 놓고도 검찰은 수사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큰 부분에서는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구은행장 내정자와 사회 고위층 청탁 문제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지역민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진에 대비해 지역 고속철도 교량의 보강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에서 부산 구간 성동 고가를 비롯한 23개 교량에 내진 보강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두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맑은 하늘에 30도 넘게 기온이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최고 22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입고 받기 편한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역시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0도, 포항과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잠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